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이용구 집 앞을 가봤습니다. 현장 취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사건 당시 현장 노상에서 멱살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앞은 일반 도로였습니다. 지금 서초경찰서가 아파트 단지 안에 차를 댔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이라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임이 현장 검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차관의 전화 토양 내용이 드러나고 또 이 경찰청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서초경찰서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용구 차관이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차관이 무슨 요술을 부렸길래 이렇게 일이 처리됐을까? 자, 지금 언론들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택시 기사들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이용구 차관이 폭행한 택시 기사 문제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택시 기사분들은 밤늦게 손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합의금을 준다는데 거절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합의금 받고 했는데 지금 이 합의금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말을 서초경찰서는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심지어 이 처벌 불원서를 형사가 대신 집필해줬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지금 서초경찰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압력이 들어왔느냐? 아니, 경찰청장의 발언을 보면 경찰청은 몰랐다고 합니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서초경찰서는 이렇게 직사대접을 하면서 올 서비스, 토탈 서비스를 하면서 이용구 변호사를 도와줬을까? 자, 이제 이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부임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도와서 어떻게 하고 또 징계위원회 직접 징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그런 징계위원회입니다. 당초 해임 면직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 정직 2개월을 때렸는데 그것마저도 법원에 의해서 집행정지가 선언돼서 지금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으로 복귀했습니다.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서초경찰서가 하도 어이없는 수사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시민단체들의 다수 고발에 따라서 이용구 차관과 서초경찰서장 모두가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검찰은 신속하게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했습니다. 자, 이성윤도 이제 완전히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힘이 없다고 합니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뭉개했습니까?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용구 차관을 돕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법무실장 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연이 있지만 지금 이성윤이 이용구를 보호해 줄 만큼 힘이 있느냐? 없습니다. 갑과 을이 바뀐 겁니다. 이용구가 징계위원으로서 윤석열을 찍어내렸지만 지금은 거꾸로 윤석열 검찰이 이용구를 폭행, 특가법상 운전 중 폭행으로 지금 재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아마도 서초경찰서에 맡기지 않을 겁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칼날을 쥘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이용구는 떨고 있을 겁니다. 자, 이용구 차관 사건 점점 더 만지면 만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서초경찰서의 책임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서초경찰서와 이용구 차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 임명 전 해당 사건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면 답변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11월 12일 내사종결한 사건으로 서울청과 본청에 보고되지 않았고 청와대에도 보도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 임명 전에 청와대는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청장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믿어야겠죠. 그렇지만 왠지 신뢰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식적인 루트로 서초경찰서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청 본청,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구 변호사 시절에 이용구가 청와대에 있는 인맥이라든지 다른 민변 출신의 문재인 정권 실세들에게 부탁을 해서 서초경찰서에서 직접 해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 어떻게 이렇게 VVIP 대접을 하면서 이용구를 이렇게 내사종결할 수가 있습니까? 자, 점점 더 의혹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계속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이미 서초경찰서는 봐줬는지 모르지만 서초 파출소에는 초동수사 때부터 특가법상 운전 중 폭행으로 보고를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지 중이라니. 아니, 시동이 켜져 있었고 미터기도 째깍째깍 올라가고 있었다. 이것도 점검 안 하고 경찰이 무슨 단순 폭행, 정차 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전화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용구가 이틀 뒤에 찾아가서 합의금을 제의하고 하니까 합의해줬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이 전화를 와서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때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도 경찰이 써줬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것과 저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게다가 경찰은 하지 않아도 될 일, 이용구 차관 가해자인데 직접 전화해서 잘 끝났습니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변호사들은 자기가 10년 동안 이런 사건 맡았지만 이런 경우 처음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서초경찰서 모든 사람한테 그럴까요? 이용구한테만 그럴까요?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 지금 중앙일보가 그래서 현장을 갔습니다. 27일 오후 1시쯤 중앙일보 기자가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이용구 차관의 집 앞을 가봤습니다. 자, 지난달 6일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이 차관에게 택시에서 멱살 잡힌 장소입니다. 자, 피해를 본 택시기사 A씨를 만나서 사고가 일어난 지점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일보 기자한테 101동 아파트가 보이는 경비실 앞이었다라는 답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장소는 정식 도로명이 붙은 일반 도로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해명을 서초경찰서는 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미 파출소에서 올라갈 때는 일반 도로였다고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서초경찰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이용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똘똘 뭉친 것 같습니다. 서초경찰서장이 특별 지시를 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무슨 판례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참으로 기이합니다. 자,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택시기사가 이 차관을 깨우기 위해 차를 세운 곳은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노상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지점이 일반 도로였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직접 찾아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폭행 사건을 일으킨 지점 인근에 이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이곳은 외부인들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상입니다. 도로상. 네이버 지도 캡처 받으면 다 나옵니다. 이건 일반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지 내라고 주장합니까? 자, 경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중의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제할 우려가 없는 장소, 운전자가 계속적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하면 특가법 적용이 어렵다는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왜 서초경찰서가 이런 해명을 했을지 이유가 안 됩니다. 왜? 현장 갔더니 이거는 일반 도로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택시기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정차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서초경찰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이 차관을 보호하려고 할까요? 자, 지금 이 차관이 단지 아니라 교통안전질서를 제할 우려가 없는 장소였다고 서초서는 판단했다는데 중앙일보 기자가 갔던 현장은 달랐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는 경찰 설명과 달리 서너 대의 차량과 배달용 오토바이가 오갔다. 교통질서를 제할 우려가 없는 단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경찰이 판례를 과잉 해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장까지 갔습니다. 중앙일보가. 그리고 경찰청장 김창룡은 보고를 서초서가 안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서초경찰서의 책임을 서울중앙지검이 어떻게 물을지가 문제입니다. 이거 뭐 답이 다 나와 있는 수사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이용구한테 당하다가 이번에는 윤석열이 거꾸로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이용구를 칠 때가 됐습니다. 손봐야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법치주의 국가답게 더도 덜도 많고 확실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